개발 사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깊게 취재해봤습니다. 그 결과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거액의 배당금을 받은 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위험 부담이 거의 없다시피 한 사업이었다는 대목이 곳곳에서 발견된 겁니다. 경기도 자체 자료에도 인허가 지원을 통해 사업 성공 가능성을 높였다고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택지 작업과 인허가 등 어려운 업무를 공공이 해주고 이득은 민간업체가 가져가는 구조가 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업 책임자인 유동규 기획본부장이 이런 지적을 묵살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해당 녹취록엔 천화동인 1호에서 7호의 전체 지분 가운데 약 절반을 특정인이 가지고 있고 이 가운데 절반의 실소유주는 성남도시공사 핵심 관계자 A씨라는 정황이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배당되는 몫을 놓고 서로 다투는 과정 등도 담긴 걸로 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거액을 받을 수 있게끔 계약 조건이 변경됐잖아요. 근무하시던 도중에. 네네. 누가 제안을 해갖고. 제가 몸이 안 좋았어요.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아서 회사 이제 퇴사 의사를 밝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성과급에 관련된 부분을 다시 이제 변경할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먼저 요청하신 것도 아니고 회사가 먼저 그렇게 돈을 더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거네요. 네네. 저 요청한 적이 없고요. 회사를 떠나겠다는 직원한테 회사가 먼저 나서 거액의 퇴직금을 제안하는 건 이례적입니다. 그러나 곽 씨는 화천대유 근무 당시 조기 축구 회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했고 퇴사 이후에도 골프와 캠핑을 즐긴 걸로 파악됩니다. 곽 씨는 살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저도 이제 그 살아야 되잖아요. 저도 살아야 돼서 다시 건강을 회복을 해야 되는데 골프를 치시면 그게 더 증상이 악화될 텐데. 그래서 제가 그걸 뭐 매번 가가지고 뭐 한 건 아니고 자주 치지 않았거든요. 진짜 그래서 저 집에 거의 치과 생활 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몸이 안 좋아서 그 이후 퇴사한 이후에 뭐 다른 일도 지금 할 수가 없고 해서. 그럼 캠핑도 그렇고 다 건강을 위해서. 네네. 저희들 앞에서는 괜찮아, 야 괜찮아, 뭐 안 되면 치킨집이나 하지 뭐, 치킨이나 튀기러 가자. 제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밤잠도 못 자고 항상 불안한 게 사실입니다. 이번에 대장동 보도를 하면서도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매일매일 무섭고 불안하고. 근데 제가 느낀 게 매일매일 쏟아지는 타사 기사들을 보면서 제가 이름 얼굴도 모르는 타사의 기사들의 기사를 보면서 모두가 이렇게 뭐 기사 열심히 쓴다고 월급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정말 나쁜 사람이 있고 잘못된 구조가 있다는 걸 알고 매일매일 열심히 쓰고 열심히 취재하는 동료 기자들이 있었구나. 되게 위로받는 느낌이었고 존경스러웠고 든든했습니다. 저는 저희가 항상 기레기라고 그리고 사람들 기자라는 직업이 희화화의 대상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기레기들과 그리고 기자들에게 화이팅이라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 같이 화이팅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직자들에게 취업 상담과 알선을 해주는 정부 고용센터와 지자체 일자리센터에서 개인정보 도용해 실적을 부풀렸던 게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이미 세상 떠난 사람의 인적사항을 입력해 허위 구직 신청을 한 사례만 10,000건을 넘을 정도인데 먼저 실적 조작 실태를 전영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하반기 정부의 취업 알선 전산망 워크넷에 수상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구직 신청을 하자마자 곧바로 취소한 사례가 급증한 건데 정부 조사 결과 고용센터와 일자리센터 상담사들이 취업과 무관한 시민의 개인정보로 허위 신청한 걸로 밝혀졌습니다. 상담사 32명만 조사했는데도 7,500건이 넘는 위법 사례를 확인하자 고용부는 대상을 1,549명으로 늘려 추가 조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경악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조사 대상 기간 3년 동안만 사망자 인적 사항으로 구직 신청을 한 게 12,000건, 974건은 사망자가 취업까지 한 걸로 등록했습니다. 상담사들이 공공근로 일자리에 등록한 노인들 개인정보로 허위 신청을 해놓고는 고령의 노인들이 숨진 뒤에도 계속 실적 부풀리기에 이용한 겁니다. 공공근로 리스트들을 잠깐 갖고 있으니까 그걸 이제 활용하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노인분들이 많이 그런 일자리들에 참여하시잖아요. 그 정보를 활용해가지고 사망자를 실적으로 올린 상담사 수는 1,549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체 등록된 상담사 중 12% 수준입니다. 이외에도 실적 조작으로 의심할 만한 사례는 더 많았습니다. 정부가 취업 실적을 토대로 예산을 배분하기 때문에 계약직이 대부분인 상담사들은 극도의 실적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이거 왜 안 나왔느냐 그렇게 쪼고 선임은 그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 그리고 그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사람은 잘렸어요. 고용노동부는 조사 대상 상담사 1,500여 명 가운데 241명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324명은 주의 경고 등의 조치를 했지만 나머지 상담사들에 대해선 조치 결과가 남아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SBS 전용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가 보도하려고 취재를 할 때마다 이제 기업은 더 그렇고 정부도 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잘 정보를 안 줍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뭐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아니면 개인 정보라는 이유로 아니면 뭐 국가 안보나 기밀이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정보를 주지 않는데 이번 경우는 저희는 제보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보자가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통해서 2심까지 소송을 거쳐서 받아낸 자료를 기반으로 보도를 작성했고 또 필요한 부분들이 더 있어서 이제 저희가 국감 시즌인 걸 이용해서 의원실을 통해서 자료 요청을 해서 좀 받아냈습니다. 이처럼 사실 기자라고 이름은 다 달고 다니지만 사실 정보를 이렇게 얻을 수 있는 뭐 능력이나 힘은 별로 없는 것 같고 또 아까 말했듯이 기레기라고 욕먹고 이렇게 권한은 적은 데 비해 책임은 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정보의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좀 투명하게 공개하는 투명성이 좀 민주주의에 있어서 꼭 필요한 거라고 보고 좀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옷을 입고 나온 이유도 있는데요. 저희 회사에도 사실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이제 4년 전에 임명동의제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뭐 사장이나 보도본부장에 대한 임명 동의를 하는 구성원들이 동의를 하는 그런 투표를 하는 제도인데 지금 없어지게 생겨서 오늘 노조 차원에서 좀 행동을 해보자 해서 요 옷을 입고 와보자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의 연태기야 일체법을 넣어서 속히 알아지다 자비 이 봉정사는 그야말로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특히 만세를 거쳐서 올라가실 때는 모든 속세의 모든 근심을 다 털어놓고 올라가시면은 바로 대웅전이 나옵니다. 모량 자비 성중 1200 세대하라 봉정사는 화엄도량이에요. 화엄도량은 누구나 다 같이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도량이거든요. 여기 오시면 아마 내가 뭘 해야 되겠구나,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되겠구나, 그 길을 여기 오면 제시가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극락전에서 대웅전을 돌아서 이렇게 오다 보면은 어딘가 모르게 힘이 생기거든요. 그 힘을 바탕으로 저 갈팡질팡하는 사람, 무엇인가 시작을 해야 되는데 때를 못 잡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오면은 여기선 그 방향을 잡을 수가 있다. 그 누각이 탁 터져갖고 갑갑하지도 않고 그걸 내려다보라기라. 내려다보면은 그 산, 그 봉우리만 조금 위에 드러나거든요. 그게 아주 절면 좋아라. 봉정사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오래된 고찰과 건축물 이런 것들만 사실 봐야 되는 게 아니라 구도자들의 삶, 그리고 어떤 생활 공간, 그리고 지금까지 내려왔던 다양한 어떤 그 구도의 형태들, 이런 것들이 종합되어 있는 공간이라는 측면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인정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바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봉정사가는 꼭 봐줘야 되는 그런 영역들이 아닌가 싶어요. 선방스님은 90일 동안은 말도 절제하고 음식도 절제하고 밖에는 안 나가고, 그리고 화두, 그 화두라는 게 우리 불교의 공안이라고 있어요. 한 1700공안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하나를 내가 의심나는 걸 하나 해든가 해갖고 그거만 계속 되돌키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배에 태에 들어가기 전에 나는 누구였는가, 안지나 누나, 가나 오나, 어떤 게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영산암에 올라오면은 있을 수 없는 바위를 깨고 나온 소나무가 있습니다. 이게 바위는 장애거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든 게 장애예요. 근데 그 장애를 소나무는 이겼어.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가능성을 주는, 어떤 구도자의 삶이 공간 하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공간 속에 생활 영역, 그 다음에 또 신자들을 대하는 다양한 영역들이 존재하고 있고, 또 그네들이 삶을 살면서 다양한 어떤 구도의 형태, 그리고 그네들이 만들어낸 다양한 기록유산들, 이런 것들이 하나로 통합되어서 평생을 수행해 나가는 이러한 삶의 공간을 증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증거물이라는 관점으로 지금 그 봉정사가 세경에서 등재가 된 거거든요.
7시 뉴스가 확대되면서 영상 기자들이 한 달에 2번, 그러니까 문화공간 코너랑 함께하는 세상 그리고 사람이라는 그 코너를 만들어서 4분에서 한 길게는 7분 가까이 프로그램을 저희가 취재와 기획과 그다음에 원고까지 다 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문화공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공정사 같은 경우는 제가 안동에서 순환 근무를 하면서 계속 보면서 이제 왜 그 세계 유네스코 유산이 되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됐고 어떤 부분에서 사람들이 와서 봐야 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그냥 흩어 지나간다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취재 기자랑 영상 기자들이 1분 30초 때로는 2분 정도의 분량으로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길게 해서 좀 그 시청자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이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이제 문화공감이라는 코너를 통해서 방송이 됐고요. 특히 이번 문화공감 같은 경우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본사에 있는 그 조승현 선배께서 이제 세계유산과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했을 때 지역과 본사 간에 처음으로 협업을 해서 만들 수 있는 그 프로였습니다. 특히 제가 이번에 조승현 선배가 이제 한 그 원본을 거의 촬영은 70-80% 이상이 조승현 선배가 했는데 그 원본을 보면서 놀랬던 거는 정말 이거 촬영 기자, 영상 기자들 후배들한테 교본으로 삼아야겠다는 싶을 정도로 정말 기본에 충실하고 담백하게 담아는 데 있어서 제가 한 원본 분량이 1시간 50분 정도 됐는데 그 1시간 50분을 보면서도 전혀 지루하지 않게 기본에 충실한 이 촬영을 한 것을 보고 또 반했고 또 그런 측면에서 이번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뭐 BGM이라든가 그 인위적 소리라든가 그 다음에 자막에 있어서도 자제를 하고 절제를 하고 보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조금 목적을 두다 보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제가 원고를 작성한다 A4 용지 한 4장 정도를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줄일까에 대한 부분에 엄청난 고민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추후에도 시청자들한테도 좀 그 자막은 다소 부족하고 뭐 다른 여타의 BGM이나 이런 거 부족하지만 충분하게 그런 메시지가 잘 전달되었다라는 그런 피드백을 받고 기분이 또 좋았고 그런 의미에서 상을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희 또 그 KBS 대구에서는 그 함께하는 세상 그리고 사람이라는 그런 코너를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제 매 한 번 이제 늘 TV에서 주인공이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좀 배제하고 우리 사회에 있어가지고 중심은 아니라 때로는 옆에 있는 조연의 역할도 있고 조금 낮은 사람 될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한번 우리 이 KBS 대구에서는 한번 주인공을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에서 두 가지 한 달에 2번의 이런 꼭지를 만들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후배들이 좀 잘해서 많은 상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청소년을 담아갈 것이다. 이 같은 LPG 가격 인상 문제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 도내 언론에서도 다뤄졌습니다. 하지만 큰 반향은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취재진은 한 제보자를 만났습니다. 과거 충전사업자에서 간부로 일한 경험이 있는 이 제보자는 충전사업자 4곳의 담합이 사실이라고 증언합니다. 제보자는 이런 담합 의혹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제주산업에너지라는 회사를 지목합니다. 취재진은 제보를 통해 이 회사와 관련된 서류, 투자 약정서를 입수했습니다. 취재진은 담합 의혹의 핵심 증거인 투자 약정서를 검증해보기로 했습니다. 비교 대상은 투자 약정서의 존재를 부인하는 충전사업자 측에서 보내온 책과 공문에 적힌 지배주주와 대표이사의 자필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주소 부분 같은 경우는 제주특별시 자치도 그 이하 이렇게 주소가 써 있는데 거의 붙여넣기 한 정도로. 그런데 이 LPG 관련 건을 취재하다 보니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새로운 LPG 충전 사업자가 시장에 진출할 때마다 다른 일간지와는 다르게 재민일보가 집중 보도를 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수집된 제목의 단어들을 워드클라우드라는 기법으로 시각화해서 분석해봤습니다. 분석 결과 재민일보는 다른 일간지보다 특혜나 독점, 조례라는 키워드가 두드러졌습니다. 특혜나 독점이 들어간 사설을 살펴보니 모기업의 경쟁업체를 다루는 내용이었고 조례가 들어간 사설은 LPG의 지원을 촉구하는 취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가격을 단가를 내려버려요. 우리는 충전사하고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구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고개 숙이고
이번 취재를 LPG 업계 내부의 알력 다툼으로 치부하는 일부의 비판에도 탐사K가 취재에 나선 배경입니다. 독과점 지위를 가진 업체들의 담합으로 공공재적 성격을 가진 LPG 가격이 인상된다면 그 부담은 결국 제주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훌륭한 후배 기자와 촬영 기자가 함께해서 좋은 성취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매우 기쁩니다. 얼떨떨하네요. 저희 이제 보도의 부제를 보면 이제 가스와 언론인데 이 언론이라는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의 다른 언론사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지역에서 이제 기자 생활하면서 다른 어떻게 보면 동료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기자들을 비판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오히려 이번 보도를 통해서 저희 스스로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고 또 저널리즘의 본연의 역할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되새겨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해서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지역의 권력이라면 대상을 불문하고 치열한 감시의 역할을 다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빗속에서 집을 나섰던 90대 할머니가 실종 40시간 만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데다 비까지 많이 내려서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는데 빗속에서도 곁을 지켰던 반려견 백구가 할머니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알고 보니 할머니와 백구 사이에는 감동의 보은 사연이 숨어 있었습니다. 강지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5일 새벽 집을 나선 93살 김할머니. 불편한 몸으로 반려견과 함께 마을을 벗어나는 장면이 근처 축사 CCTV에 마지막으로 포착됐습니다. 마을 주민이 총동원되고 경찰 드론이 할머니의 예상 동선을 추적하는 상황. 수색전 끝에 이틀 지난 40시간 만에 2km 떨어진 들판에서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됐어요, 할머니 다 됐어요. 어디 아파요, 어디? 빗속에서 체온이 떨어져 위험했지만 할머니의 곁에는 백구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탈진해 쓰러졌는데 백구가 몸을 비비며 체온을 유지했고 경찰의 열화상 탐지용 드론이 기력이 다한 할머니 대신 백구의 생체 신호를 탐지해 위치를 찾은 겁니다. 할머니께서는 물속에 이렇게 누워 계셨기 때문에 체온이 그렇게 정확하게는 표현이 되진 않았고요. 옆에 곁에 있던 이제 강아지가 체온이 높아서 이제 좀 진하게 이렇게 표현이 됐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좀 더 쉬웠습니다. 할머니는 밖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농로 안쪽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만약 옆에서 백구가 챙기지 않았다면 경찰 드론에 발견되지 않아서 위태로운 상황을 맞을 뻔했습니다. 유기견 백구는 3년 전 대형견에 물려 사경을 헤매다 할머니 가족이 구해줘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후 할머니와 백구는 한시도 떨어지지 않을 만큼 둘도 없는 사이가 됐습니다. 얘가 정이 더 우리한테 더 했는지 하여튼 잘 쫓아다녔어요. 쫓아다니고 그 은혜로 할머니를 더 구해줬는지도 모르죠.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주인을 살려낸 백구의 이야기가 진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TJB 강진원입니다. 저희가 보도한 내용은 치매에 걸린 90대 할머니가 새벽 2시에 이제 집을 나가신 거죠. 근데 강아지랑 같이 나갔어요. 근데 40시간 동안 못 찾았는데 이 할머니께서 그 농수로에 이렇게 쓰러져 계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이었었죠. 근데 그 강아지가 몸을 계속 비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체온이 살아 있었고 남아 있었고 그 강아지가 할머니와 같이 있었을 때 강아지의 그런 어떤 체온이 경찰청에 갖고 있는 특수한 드론 열화상 감지 카메라에 잡혔기 때문에 이 할머니가 다시 돌아오셨고 그래서 결국 중환자실에서 한참 동안 계시다가 돌아와서 백구하고 다시 이제 감격스러운 포옹을 하는 거기까지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총 5개의 꼭지 뉴스를 좀 파생을 시켰는데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보면 뭐 대장동처럼 이 큰 고발건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잔잔한 스토리거든요. 왜 이게 좀 화제가 됐을까? 정말 제가 하루에 100통 이상 전화를 받을 정도로 컸고 그 다음에 그 메인 포털에서도 좀 도배를 하다시피 했습니다. CNN까지 주목을 했었고요. 근데 이게
생각해 보니까 지금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은 따뜻한 뉴스를 좀 기대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직접 경험하지 않더라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눈물을 흘릴 준비가 좀 돼 있던 그런 것들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대가 요구하는 뉴스가 어떤 건지 참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금 꼭 27년 차 방송 기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저도 이번에 생각을 했던 게 보도 자료의 중요성에 대해서 충남 홍성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여러분들 그 홍성 아주 작은 시골이 아니겠습니까? 보도 자료를 잘 보지 않죠. 패싱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 저한테 좀 눈에 띄었어요. 근데 작게 한 줄 나왔거든요. 그걸 통해서 제가 추가 취재를 했고 저희 팀이 뭐 경찰까지 같이 또 기획 취재를 했는데 그 보도 자료의 중요성 이게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렇게 좋은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몇 년 남지는 않았는데 초심을 잃지 않고 한번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도의 한 야산을 깎아 새로 만든 도로입니다. 2년 전 이 마을의 이장이 주민 수건 사업 명목으로 청도군청에 도로 개설을 신청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농사를 지으려면 농산물 수송로가 필요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청도군은 예산 2억 5천만 원을 들여 도로 공사를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를 와보니 이쪽에는 절벽이 아주 가파르게 나 있고 이 산 쪽에는 나무들이 아주 빽빽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이 도로 주변에 농사를 지을 만한 농지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청도군은 예산 편성 전에 도로 주변 상황조차 제대로 살피지 않았습니다. 농지는 근처에는 없습니까? 근처에는 농지는 없는 것 같고. 마을 이장 역시 동네 주민들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사업을 신청했고 심지어 도로 주변 땅 주인 10여 명 가운데 80%는 대구와 파주 등 외지인으로 확인됐습니다. 외지인이든 이지에서 어쨌든요 지역 발전이나 이게요. 마을 주민들은 외지인들이 부동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 주민 수건 사업 제도를 악용해 도로를 개설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로 주변에 타운하우스 단지 조성이 추진 중인 데다 이장이 부동산 중개업자라는 사실도 뒤늦게 밝혀지면서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죠. 이런 사업들은 분명히 부동산 가격에 큰 영향을 끼치는데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주민 수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외지인들을 위해서 그냥 땅값만 올리는 격이 되는 거니까. 농지도 없는데 농로를 개설한 주민 수건 사업. 도대체 이 제도는 무엇이고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어서 김도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대구 충북 박진영 기자라고 합니다. 영화 감독이 되고 싶어서 연출 공부를 하다가 29살 늦은 나이에 기자가 돼야겠다고 묻고 무작정 기자 시험을 쳤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진로를 틀다 보니까 기자는 무조건 서울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박혀 있던 차에 KBS에서 운 좋게 이제 감사히 고향인 대구에 살 수 있게 뽑아주셔가지고 지역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기자는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매일 고민하면서 이제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취재를 거치면서 역할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리포트 만들면서 한 100명 넘는 지역 주민들을 만나게 됐는데 지역 주민들께서 자기 목소리를 많이 듣고 또 그걸 또 반영해 주시니까 되게 또 고마워하시고 또 뉴스에 많이 호응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좀 더 낮은 곳에서 많이 담는 기자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번 그 상이 잘해서 준 상은 아니고 좀 더 그렇게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라는 차원에서 준 거라고 생각하고 좀 더 열심히 취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